네, 안녕하십니까. 조홍평입니다. 한국 자체 핵무장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지금 현재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쾌해하는 그런 상황으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이제 원래 적성국이 아니었는데 근래까지 잘 지내왔고,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미국이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오히려 지금 좀 들어가고 러시아가 지금 국제적으로 신냉전으로 돌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제 어떤 생각으로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약간 동맹국으로 이제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푸틴이 원한 거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지금 한국 자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지겠다라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백악관 전문가들이 지금 벌써 이제 한두 분씩 한국의 이제 자체 핵무장이 빨라지겠다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오히려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상황. 왜 그러냐면 북한이 지금 이제 핵무기를 개발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재래식 무기가 열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라는 것은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북한이나 러시아나 지금 돈줄이 마른 상황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핵이죠. 이제 핵이 지금 비대칭 무기로서 한 방만 쏘면 재래식 무기 100개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재래식 경제, 남한과의 재래식 무기 경쟁은 이미 불가능하고, 결국 이제 핵무기를 통해서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어떤 의도였는데, 그것도 이제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핵무기를 이제 개발을 해왔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러시아하고 지금 상호 이제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북한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공격을 받았을 때 러시아가 참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이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다급한 입장에서 이제 북한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이기는 방향으로 갈 상황이 큰 어떤 지금 전세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이제 러시아한테 기울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어떤 생각으로 북한을 끌어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뭐냐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끝나도 북한하고의 어떤 관계를 지금처럼 동맹국의 관계로 가져갈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사실 지금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을.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동북아에서 가장 최강자죠. 예,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인구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최강자인데,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근데 이제 핵무기는 물론 이제 러시아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워낙 이제 냉전 때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제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가지고 있는 우려가 지금 이제 북한을 끌어들이는 걸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중국하고 뭔가 이렇게 짝짝꿍이 되는 건 러시아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안한 거죠. 예. 왜냐면 이제 미국은 이제 멀리 있는 나라고, 미국하고 이제 적성국이 있다는 것은 사실 크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소련 시절부터 미국하고는 적성국이었지만 미국하고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죠. 러시아는.
러시아가 전쟁을 해본 나라는 오히려 중국이죠. 예, 중국. 그러니까 뭐 중소 군사 충돌이 많았고 예전에도 지금 사실 보면은 러시아가 예전만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이 예전만 갖지 못하고 또 이제 핵무기 하나만 이제 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를 물량으로 그러니까 인적과 재래식 무기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력도 사실 뭐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0만 이상이고 지상군이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포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래식 무기들이 옛날 무기지만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러시아는 예전에 만들어놨던 핵무기는 많지만 그 재래식 무기가 사실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죠. 왜냐면 돈이 필요한 건데 이제 그 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면서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전차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뭐 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소모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총알이 없는 거예요. 총알. 이게 총알이 없고 뭐 지상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소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사실 지금 두려운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 뭐 인구나 지상군 자체가 워낙 월등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북한을 지금 뭔가 조정하지 않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을 이제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북한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북한은 늘 뭐 개인적인 뭐 김정은이가 사색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는 것이 한국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한테도 상당히 필요하다. 이유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여차하면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영역을 그러니까 북한 영역을 본인의 어떤 영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이 중국의 어떤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군사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한미군 때문에 미국 이제 중국이 못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뭐 그러니까 방북한 이제 미국 특사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공공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북한 관계도 겉으로는 뭐 동맹 관계니 뭐니 뭐 이렇게 얘기해도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속내를 이제 북한은 알고 있는 거죠. 중국이 예를 들면 6.25 때도 이제 지상군을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 지상군을 그 소위 얘기해서 거의 100만 대군을 파견한 이유도 결국 이제 여차하면 북한 지역을 우리가 그냥 접수를 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진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여러 연합군들이 그 속내를 깨닫고 북한 정권을 어떻게 보면 약간 유지시켜 주는 거. 그리고 소련도 중국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북한이라는 어떤 그 완충 국가가 유지되는 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소련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중국이 한반도를 어떻게 보면 접수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하고도 안 좋지만 중국을 마음속으로 상당히 견제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에 북한하고 러시아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아마 이걸 바라보고 있는 중국이 상당히 지금 속으로는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공을 들였고 또 실제로 뭐 6.25 때도 그렇고 엄청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희생을 많이 했죠. 그런 상태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아마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물자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뭐 거의 혈맹 수준의 어떤 개념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걸 보면서 중국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전부터 그랬지만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견제하면서도 또 서로 간에 실속을 챙기는 어떤 그런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뭐 소위 얘기해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뭐 이렇게 밀접하게 되는 것을 말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북한이 뭐 밀착되어 있는 것을 말릴 수가 없는 하지만 뭔가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주게 됐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 러시아가 뭐 북한이라는 어떤 그 동북아의 완충국을 끌어들여가면서 뭔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개런티를 받겠다라는 개념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까지 뭐 중국하고 북한이 어떻게 보면 약간 혈맹의 관계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태지만 러시아가 지금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랑 교전국이죠. 미국하고는. 그러니까 교전국이 또 다른 제3국가 동맹을 맺는 거에 있어서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뭔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어떤 확대를 의미하는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재밌는 게 공산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고 권위주의 국가지만 지역 내에서 영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상당히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사실 미국한테 상당히 견제를 당해서 경제 봉쇄가 되고 있는 상태지만 그 여러 가지 기술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전기차라든지 뭐 항공 우주라든지 또 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매우 어떻게 보면 중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 러시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또 여러 가지 뭐 산업 경쟁력도 상당히 앞서 나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는 영내 전쟁이라는 것이 본인들의 어떤 경제력을 깎아먹을 수 있는 어떤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이 나도 본인들이 뭐 특별한 어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도 없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본인들이 어떤 뭐 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작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 없기 때문에 뭐 영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크게 어떤 타격이 없어요. 근데 중국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타격이 큽니다. 지금도 여러 중국 제품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데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뭐 대만이든 어디든 간에 중국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중국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제 한 몸이 돼서 상호 방위 조약을 맺는 상태로 가는 것을 중국은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이제 한국이 잘못하면 자체 핵무장이 되는 꼴로 이제 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러시아는 전통적인 핵 강국이고 중국도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도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삼객 그러니까 삼각 동맹이잖아요. 북한의 삼각 동맹,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 삼각 동맹이 동맹국이 모두 다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동등하게 어떻게 보면 판을 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 생각하는 어떤 핵 공유에서 한국하고 일본도 자체 핵무장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면 이제 북한 핵이 자꾸 이제 미국을 겨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남한하고 이제 일본은 현재 상태에 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굳이 뭐 남한이라든지 일본에다가 핵을 겨냥하는 것이 그렇게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대포동이론이 뭐니 이런 걸 자꾸 이제 태평양 상공으로 자꾸 날리고 동해 상공으로 날리는 것은 한국하고 일본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면 너희들이 지금 북한을 상당히 좀 위협을 하고 핵무기 위협을 하고 이렇게 위협을 하는데 우리도 여차하면 미국에다가 핵무기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공갈을 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저렇게 북한의 핵이 미국 영토나 미국 국민들을 겨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일본하고 한국 니들끼리 싸워라. 아시아 그러니까 동북아 안보는 니네들끼리 책임져. 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어떤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바로 트럼프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는 상황이 온다면 트럼프는 아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고립주의를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이죠. 예전에 뭐 원로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의 어떤 경제라든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어떤 개념이 이제 원로주의인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그걸 계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핵이 미국을 뭐 이렇게 자꾸 겨냥을 하고 이런 것보다 차라리 뭐 한국하고 일본이 그냥 핵무장을 해라. 대신 핵무장을 하는 비용을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핵무장을 시켜줄게. 뭐 핵무기 우리한테 사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미국 조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이제 여기에 불을 당긴 게 뭐냐면 바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사실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하고 잘 지냈고 북한하고도 잘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서로 이렇게 붙어버리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야. 트럼프는 뭘 좋아하냐면 각계 파트너들을 하고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렇게 서로 분리시켜가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간질을 시키는 것을 이제 좋아하는 어떤 그런 대통령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간질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 러시아하고 북한이 붙어버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뭐 러시아한테 따로 가가지고 북한하고 뭐 이렇게 뭐 격리시킨다든지 또 북한한테 가서 러시아하고 어떤 하고 격리시켜서 나하고만 친해. 너희들 나하고만 더 친하면 좋아. 응? 미국하고 북한하고 친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친하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미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붙어버린 상황이 보면은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뭐 정답지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차라리 돈이나 벌자. 남한 돈 받고 일본 돈 받고 핵무기를 배치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비용을 미국이 받는 걸로 아마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상황 역학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북한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상호 방위 조약 맺는 거는 한국 도와준 거예요 지금 사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는데 명분을 너무 줘버린 거고 미국 입장에도 이제 이제 이게 선을 넘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없고 오히려 한국 핵무장을 시켜줘서 우리가 여기서 빠지자. 차라리 빠지고 니네들끼리 핵무장해서 서로 간에 핵공격을 해서 죽든 살든지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미국이 그냥 빠질 테니까 니네들이 그냥 핵무장해.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 바로 러시아하고 북한의 상호 방위 조약이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러시아, 일본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최악의 시나리오야. 근데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이 머저리 같은 놈들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이 머저리들이 일본하고 한국을 핵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제 중국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상당히 두려운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될 거죠. 중국이 원하는 거는 남한하고 일본이 그냥 계속 비핵화가 돼 있고, 러시아도 찌그러지고 북한도 어정쩡한 상황으로 이렇게 유지하면서 향후에 이제 북한을 우리가 접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 그래서 북한 영역을 중국 영토화 시키는 것이 중국의 목적이에요. 중국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북쪽, 한반도 이북을 중국의 영역으로 만드는 것이 중국의 목적인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북한도 중국의 어떤 그 의도를 깨닫고 있고 러시아도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이제 북한이 서로 저런 어떤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지금의 현상 유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러시아하고 북한은 한국하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북한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자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한테 남한한테 흡수되든지 중국한테 흡수되든지 없어져 버려서 정권이 무너지는 걸 가지고 걱정하는 거지.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푸틴도 지금 독재를 20년 이상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북한은 자국 정권이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거지. 뭐 소위 얘기해서 남한이 뭐 핵무장하는 게 걱정되고 뭐 일본이 핵무장하는 걱정 하나도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야. 북한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남한하고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지금 그 상황으로 좀 몰고 가고 있는 것이 러시아하고 북한의 상호 방위 조약이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멍청한 짓을 러시아하고 북한이 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이 봤을 때는 참 러시아하고 북한은 한국 도와주고 일본 도와주고 있는 꼴이다라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만약에 친한 상태였으면은 요걸 어떻게 견제를 할 텐데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는 얘기도 안 하는 상태고 앞으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국하고는 좋아질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지금 상의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상의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거죠. 예. 국가가 없어요. 푸틴하고도 뭐 그렇죠.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북한하고는 좋은 척을 하지만 속으로 북한도 중국이 자기네 영역을 흡수하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끝까지 이제 중국을 믿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데 상당히 좀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하고 러시아의 상호 방위 조약은 한국의 핵무장을 최대한 빨리 앞당기는 신의 한 수가 됐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지켜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본도 아마 핵무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그게 아마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입니다.